사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비장의 물질 항원에 대해서 저항성 강력한을 바로 면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면역은 구분하는 기준이 되게 많아요.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외부 방어, 내부 방어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다 제끼고 크게 대로 바꿔보자. 자, 먼저 우리 몸의 면역이고요. 자, 이 면역을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요. 면역을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면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 그 면역, 우리 몸을 어떻게 막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해요.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항원에 대해서 특정한 항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가지고 다 공격합니다. 이걸 바로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저항성하는 어떤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만 저항성하는 것을 바로 특이적 면역이라고 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 자, 그리고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저항성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좀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광범위한 항원에 대해서 저항성하는 것을 바로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지 않는 얘기야. 그냥 다 공격해요. 그냥 우리 몸을 구하고 있는 물질 말고 외부 물질은 다 공격하는 것을 바로 비특이적 면역이고, 자,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항원에 대해서 저항성하는 것을 우리는 특이적 면역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어디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 방어가 있고요. 하나는 내부 방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 첫 스타트는 어떤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저항성이 아니라 우리 몸을 공격하는 광범위한 이것저것 다 공격하는 건데 우리 몸 바깥에서 방어하는 것이 있고 몸 속에서 방어하는 것이 있는데 몸 바깥에서 방어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피부라든가 눈물, 침, 땀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 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체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건데 요것의 공통점은 우리 피부 있죠? 눈물, 침, 땀 요 속에는 어떤 세균을 녹이는 살균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름 기억하는 친구 있나? 혹시 이름 기억하는 친구? 자, 이거 쉬워주고요. 살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살균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살균 성분의 이름이 리소자임이에요. 리소자임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소자임이 약간의 살균 성분이 있는데 우리 피부라든가 땀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이런데 리소자임이 있어서 세균을 녹이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 보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후신 바르는 시에 뭘 발라? 침을 바르죠. 그죠? 본능적으로 침을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침이나 눈물이나 땀 속에는 리소자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살균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혹시 침도 약간 살균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우습게도 침 속에는 살균 성분도 있지만 세균이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세균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내부 방어를 한번 보자. 자, 요 내부 방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 침투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피부를 통과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피부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염증과는 어떤 세균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돼요. 이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장벽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뚫고 들어왔어. 그럼 일단 우리 몸에서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어하는 성분이 뭐가 있냐면 히스타민이라고 하죠.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닌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NK세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나쁜 병원체대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요? 알 필요 없고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히스타민 정도가 되것인데요. 히스타민은 책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니까 히스타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키닌, 보체, 그 다음에 NK세포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키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병원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어. 그럼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 방어작용하는 것을 다른 말 뭐라고 하냐면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키닌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 반응, 즉 세균이 침투한 곳에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염증 생기면 어때? 아프잖아. 그렇죠?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키닌이야. 선생님, 통증은 안 좋은 거잖아요. 여기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지 이걸 좀 관리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통증을 유발시켜서 여기 염증이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관리할 수 있게끔 통증 유발시키고요. 제가 통증 유발시키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좀 촉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공격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고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고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옵소닌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옵소닌 작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자, 옵소닌 작용 간단히 설명할게요. 중요하진 않아. 그냥 듣고 드려도 돼요. 이 고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인데, 만약에 항원이 들어왔지, 이쪽 안에 세균이 들어왔다 치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균을 항체가 공격해서 세균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세균은 항체가 잘 죽이지 못해요. 왜? 등째 너무 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항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체가 한 마리 개미로 온다면 세균은 코끼리야. 그래서 코끼리가 이렇게 막 오는데 개미 수만 마리가 올라가서 막 발로 밟고 막 지져 밟고 펀치 날리고 한다고 해서 코끼리가 그 수없이 많은 개미들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질까? 그렇진 않겠지. 그렇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항체가 세균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균을 죽일 때는 고체라는 단백질이 세균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나 보자. 여기 세균이 있다 진짜. 여기 세균이 있으면 여기 고체 단백질이 있어요. 고체 단백질이 있고요. 이 고체 단백질이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얘를 공격해요. 뿅 해서 공격해서 이렇게 훅훅 바뀌어. 이렇게 훅훅 바뀌어서 이걸 서쳐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건 옥선 작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포 이거 죽이는 것이 바로 옥선 작용인가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옥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단백질이 세균을 퍽퍽 바뀌어서 서쳐 죽인 다음에 이 세균을 끌고 가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한테. 야, 이거 나쁜 놈 왔어. 이거 공격해야 돼, 대응해야 돼 라고 알려줘요. 고체 단백질.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항원 제시작용 또는 옵소닌 작용이라고 해요. 그냥 보기만 해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NK 세포. 그러면 또 친구가 또 머리가 또 오우, 노스코리아? 라고 하겠지. 아닙니다. NK 세포 노스코리아가 아니고요. 지민이도 지금 노스코리아 생각했지? 맞지? 미용이 너 노스코리아 생각했지? 노스코리아 아니야? 아, 당연히 노스코리아 아니야? 그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말로 하면 자연 살생 세포라고 불러. 근데 이건 잘 안 들어봤어? 근데 이렇게 불러보자. 내추럴 킬러 세포. 들어봤니? 아, 몰라요? 당황스러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돈이 많은 동네 가면 그 병원에서 NK 세포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이제 치료하는 도구를 쓰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몸 한 역할은 감염세포, 그 다음에 암세포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NK세포야. 그러니까 NK세포는 거의 우리 몸이 깡패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너 감염됐지? 아닌데요? 이리 와봐. 죽여버려. 근데 이 NK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암세포라든가 어떤 질병이 노출된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지.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요 히스타민. 자, 히스타민 처음으로 다시 가보자.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 비특이적 면역, 약간 특정 상황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공격이 되는데, 히스타민은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히스타민 한 역할을 좀 중요한 게 따르자. 히스타민 한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염증 반응이라고 부르고,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로부터 방출됩니다. 그래서 그 백혈구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백혈구가 호염기성 백혈구라고 해요. 호염기성 백혈구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호염기성 백혈구는 다른 말로 비만세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히스타민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백혈구의 종류에 대해서 잘 먼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자. 자, 백혈구. 지우야, 백혈구 생각 못할 거냐? 오, 천재인데? 적혈구는. 오, 야, 천재다. 너 IQ 50 넘지? 어우, 진짜 대단해. 자, 백혈구. 자,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백혈구의 종류는 모두 5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역할을 한번 보자. 자, 백혈구는 호중성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산성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염기성 백혈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해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림프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5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호중성 백혈구 하는데, 호중성 백혈구는 선생님 왜 호중성, 산성, 염성 이렇게 좀 화학적인 냄새가 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을 거야. 예, 틀리지 않아요. 호중성,
산성, 염성인데 이거 뭐냐면 백혈구는 흰색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여 안 보여? 평균적으로 봐도 안 보여. 그래서 뭘 해야 돼? 염색을 해야 돼. 염색을 해야 되는데 호중성 백혈구는 중성을 띠는 염색약에 염색이 잘 돼. 그래서 호중성 백혈구예요. 그럼 얘는 어떤 거지? 산성을 띠는 염색약에 염색이 잘 돼요. 얘는 염성에 염색이 잘 돼요. 그러니까 호자를 좋아하는 호자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성 염성하고 사실 전혀 관련이 없죠. 자, 호중성 백혈구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중에서 가장 많은 백혈구예요. 약 80% 정도가 호중성 백혈구야. 그래서 우리 형이 야 백혈구 무슨 작용해? 식균 작용이요. 라고 했을 때 얘가 바로 그놈이 얘가 식균 작용 담당. 식균 작용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야. 그 다음에 식균 작용 담당하기 때문에 호중성 백혈구에는 특이하게 어떤 세포 소개만 존재하겠지. 어떤 세포 소개만 존재? 리보솜. 막 질러 그냥. 기억나는 게 뭐야? NK 세포? 세포네 세포네 세포가 세포를 낳았어. 오. 힌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리소조 가수분해를 보면 리소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산성백혈구. 자, 이거 무슨 일을 할까? 지민, 호산성백혈구 어떤 역할을 하죠? 예, 정답입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지민이 천재인데. 지민이가 맞췄다고. 야, 이거 충격적인데. 예, 얘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밝힌 바로 식균작용 좀 하는 거 아니야라고 추론하는데 아직 정확한 기능을 밝혀지지 않고 그 양도 매우 적어요. 자, 호염성 백혈구는 다른 말로 얘를 비만세포라고 해요. 비만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비만세포를 보고서 통통한 세포야? 아니야. 그렇지 않고 이 비만은 영어로 마스셀이라고 해요. 마스셀. 그러니까 이 비만이 그 통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 보이세요? 마스셀이 어떤 뜻인지.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얘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시켜요. 염증 반응 안 좋은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몸에 염증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할 때는 뭔가 안 좋아라고 느끼겠지만 염증 반응은 나쁜 병원체가 그런 것만 본다면 나쁜 거지만 이 염증 반응 자체는 그 나쁜 병원체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력을 가는 염증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호염성 백혈구가 아까 이야기했던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얘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히스타민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핵구 한번 보자. 자, 단핵구. 이 단핵구인데 단핵구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하나 뭐냐면 이름이 대식세포. 이름하는 별명이거든요. 대식세포인데 영어로 이제 이 대식이 뭐냐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어로도 매크로페이지라고 해요. 파지가 먹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매크로페이지, 매크로파지 있거든요. 그게 대식세포야. 그러니까 얘는 단핵구라는 이름도 있고 대식세포라는 이름도 있는데 좀 엄연히 분하면 단핵구는 혈관 안에 있을 때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면 대식세포거든요. 얘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나쁜 병원체가 들어오면 계속 잡아먹어요. 얘는 진짜 우리 몸에 일꾼이야, 일꾼. 쌍꾼이야. 우리 몸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막 날리면서 희생하면서 내 몸을 죽여서 노력하는 친구야.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항원 제시라는 역할이에요. 얘가 중요한 거 식균작용 앤드 항원 제시. 자, 항원 제시가 어떤 거냐면 이거가 내가 대기세포가 치자. 만약에 지구가 항원을 치자. 그럼 지구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얘를 잡아먹은 다음에 이 지구를 알릴 수 있는 물병 있죠? 물병을 들고서 흔드는 거야. 야, 지구가 왔어. 이거 들으면 무조건 공격해 하고 다른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항원 제시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요 지구의 물병을 들고 좀 걸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흘러요. 자, 이렇게 물고 흔들어요. 그럼 이 물병들은 뭐냐면 지구를 인식할 수 있는 something이야. 우리 저번에 이걸 뭐라 배웠죠? 무조건 지구는 이 물병을 주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병을 부는 순간에 지구를 구할 수 있어. 이게 뭐야? 항원 결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인지할 수 있는 항원 결정기를 밖에 놓주시면서 야, 이거 가진 애들이 들어왔어. 공격해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런 역할을 바로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항원 결정기라 하신 거.
예, 항원 결정기. 그러니까 요거는 항원 결정기를 노출하는 거죠. 항원 결정기를 외부로 노출해서 알려주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여기 대식세포가 빠졌네. 네, 맹피세포, 그다음 가장 중요한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네, 대식세포. 자, 그럼 림프구 한번 보자. 림프구. 림프도 일종의 세포인데 혈관 안에 혈액 안에 있는 세포를 뭐라고 그래요? 혈구. 림프의 속에 존재하는 세포를 뭐라고 그래요? 림프구. 그러니까 얘는 림프액에 존재해요. 림프액에 존재하는 세포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조절해요. 예, 지우가 침투했죠? 예, 무슨 소리 나죠? 예, 면역 반응 조절하는 게 있다. 한 역할이 면역 반응 조절하는 거고, 이 림프의 종류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T 림프가 있고, 하나는 B 림프가 있어요. B 림프, T 림프고 B 림프고 두 종류가 있는데, 이 T 림프가 B 림프고 별 뜻이 아니야. 뭐 영어 쓰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 B 림프에서 B는 본 메로의 약자예요. 본 메로 뭐야? 골수. 우리가 그 찜질라면 이게 하얗게 스폰지처럼 생겨서 그거 먹잖아. 뭐야? 마시멜로.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뭐라 불러? 본메로. 그래서 본메로 약자. 그래서 B를 씁니다. 그러니까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예요. 그래서 본메로에 이렇게 약자에서 B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관계로 흉선이 있어요. 림프가 지나는 흉선이 있는데 그 흉선을 영어로 사이머스라고 해요. THYMUS 사이머스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걔가 이 T 림프를 거기서 활성화해요. 그래서 그 T자 씁니다. 별뜻 아니야.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혈구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반을 유발시키고 호염성 백혈구, 즉 비만세포로부터 분비돼요. 이게 무슨 겁니까? 이게 뭐지? 뭐 하는 겁니까? 자, 염증 반응이라고 하면서 아까 언급했듯이 항원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항원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염증 반응이 들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라고. 자, 여기에 고운 피부가 없네요. 예, 내가 얘기해드리네요. 예. 나의 고운 피부가 있었는데 상처가 났어요. 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 나쁜 병원체제 들어오겠죠. 이게 침투한단 말이야. 침투해서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이런 항원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처음 인지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비만세포. 이 비만세포란 말이야. 이게 비만세포가 얘를 인지해요. 항원이 들어왔네, 나쁜 병원체가 들어왔네. 그러면 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그래서 얘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그러면 이 히스타민이 나쁜 항원을 공격할까? 아니요. 지금 제 뇌에 2명이 걸렸습니다. 지금 세빈이 지금 조금 전에 깨어났고요. 그걸 다들 이어가서 진리가 지금 빠뜨리 갑자기 그 방전되고 있는데, 지민 힘내시고요. 빈 갑자기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체육 들었었지. 그렇죠. 체육 시간에 뭐 했어? 네? 샤켈라님이 진짜 샤켈라. 왕복하는 달리는 거. 와리가리 계속 하는 거야. 몇 개 뛰었어? 뭐 물어봐도 되는 거야? 그런가?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군요. 나 그거 90개 뛰는데. 나 20개 뛰었는데. 작년에 90개. 자, 나 작년에 60개 자, 뛰었어. 얘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그러면 이 히스타민 분비인데 히스타민이 이 항원 공격하냐? 그렇지 않아. 히스타민은 혈관에 작용돼요. 이렇게 일단 아직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혈관이 있단 말이야. 여기 히스타민이 혈관에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혈관이 팽창해요. 그 히스타민이 분비하는 곳 있죠? 이 부분이 혈관이 부풀어 올라. 이렇게. 오고요. 혈관이 부풀어 오게 되면 혈관의 혈관성이 증대될까 감소할까? 증가되게 늘어나니까 안에 있던 면역세포들이 뭐요 지금 나쁜 일 왔다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 면역세포들이 혈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면역세포 뭐야? 얘를 공격할 수 있다. 이때 빠져나온 세포 중에 하나가 누구야? 바로 여기 있는 대세포가 빠져나옵니다.
불렀어. 하면서 빠져나왔고 얘는 공격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히스타민의 작용 한번 보자. 자,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자. 자, 염증 반응. 자,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타민이 분비되고요. 히스타민이 분비되고요. 요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어디가 더 작용한다? 감염 부위의 혈관에 작용해요. 감염 부위의 혈관에 작용하죠.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되죠? 확장돼요. 혈관이 확장되고요. 혈관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뭘로 느끼냐면 감염되면 부어오르겠지. 그렇죠? 부어오른단 말이야. 혈관이 확장되고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관의 투과성이 커지겠죠. 투과성이 커지면서 우리 몸에 있던 백혈구가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혈관 밖으로 유출되겠지. 그래서 이제 맞짱을 뜨는 거죠. 근데 이 대세포가 정말 충동스러워요. 출동체가 딱 떨어지죠. 팍 튀어나가요. 안에 있는 딱 단해포 조절된단 말이야. 출동 영역 나와서 밖으로 딱 나오지. 그럼 대세포 딱 해요. 그래서 나쁜 항우가 맞짱을 떠요. 근데 참 슬픈 사실 하나 있어요. 얘 대세포가 정말 용감해요. 정말 자기 몸 안 살아요. 근데 힘이 되게 약해. 그래서 얘는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게 아니야. 얘는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서 막 뭘 뿜어내거나 이러지 않고 항원이지? 그러면 직접 몸과 몸을 부딪혀. 마치 앵그리버드처럼 몸을 날려서 그래, 이 대가리 깨지나 내 대가리 깨지나 그러고 부딪혀거든요. 그래서 이 대세포 싸움하는 중에 많이 죽어요. 엄청나게. 전사하죠. 그 전사한 시체가 바로 뭐야? 고름이고. 우리가 봤을 때 고름이 죽이죠. 그는 이 대세포가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장래에 전사한 것이 바로 뭐야? 고름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이거 고름이 잡혔어. 불쌍해. 하면 안 돼. 안 돼.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역주만 이루어지는데, 자, 히스타민 누로부터 분비된다? 호염성 백혈구로부터 이제 분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호염성 백혈구, 이 비만 세포가 항원이 들어왔을 때만 난리 쳐야 된단 말이야. 항원이 들어왔을 때만 히스타민 분비해야 되는데, 항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의 아주 그냥 미미한 공격인데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뭐가 조금만 들어오면 막 히스타민 분비하고 막 전쟁나가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아주 약한, 무시할 정도로 약한 약간의 항원이 잠깐 스치기만 했는데 막 히스타민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쓸데없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증후를 우리가 알러지라고. 그래서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이 비만 세포가 너무 나대는 거야. 실제로 항원이 들어왔을 때 막 난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항원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막 혼자서 방을 치고 붙이고 막 왔다 하고 막 난리 치는 거죠. 그래서 히스타민 분비하고 거기다 폭탄 쏟아붓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걸 바로 뭐라 불러? 알러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러지라고 하는 거,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만 세포. 네. 같은 겁니다. 나라 일본식 발음이 알레르기. 예. 되게 좋아하네? 좋아하지? 예. 자, 그거 비만 세포가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거를 바로 알러지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항생할 때 우리 사람의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강할수록 좋을 것 같아, 약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적정성이에요. 너무 면역이 강하죠. 사람 죽어요. 너무 죽어요. 모든 일에 다. 예, 너무 과하면 안 돼요. 면역이 너무 과하면. 그래서 면역이 너무 과한 대표적인 증상이 뭐야? 알러지. 너무 민감한 거. 면역이 너무 떨어지면 걸리면 그렇죠. 큰일 나죠. 예. 감염 부위의 혈관에 대한 근데 궁금해진 게 염증만은 꼭 그렇게 타원이 들어와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 필요하지 않죠. 아까 막 저희가 얘기하는 막 팔목에 막 상처도 안 나는 염증 생겼다. 그건 또 뭐예요? 그는 어떤 세포보다도 어떤 여기 불필요한 움직임 때문에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지 병이 아니라 이 움직임이 너무 과해서 마찰에 의해서 뭐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땅콩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그럼 계속 매일매일 땅콩을 먹으면 일찍 죽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죽습니다. 알러지 심한 사람은.
예,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이건 시간이 안 나온 거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너무 강의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외부로 노출된 곳 있지. 피부라든가 입천정이라든가 안구라든가 식도라든가 이런데, 그렇죠? 이런 데는 공기가 맞닿아 있어요. 이런 쪽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면역 관용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이뮨 톨러런스라고 있는데, 톨러런스 알죠? 관용, 프랑스 말로 톨레란스. 근데 이 우리 몸의 외부 노출된 부분은 면역 관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계속 면역만 하다 죽어. 그래서 우리 외부에 노출된 것은 약간의 항원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해. 무시하는데 이 외부로 노출된 곳이 면역 관용성이 없어서 너무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알러지. 그래서 약간의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우리 못하는 거 무시해버려요. 근데 알러지인 사람들은 약간의 항원이 들어와도 거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막 힙하면 분비하고 그래서 막 염증 반응이 있어서 막 가려우고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만약 면역이 과활성화되죠?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기 뭐죠? 코로나 걸렸을 때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그 면역 물질 폭풍이라고 하는데, 예, 사이토카인 폭풍? 예, 그것 때문에 죽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이토카인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을 유발시키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전쟁터로 바뀌는 거야. 우리 몸의 시스템들이 우리 몸에다가 폭탄 던지고 병원들 중에서 폭탄 던지고 거기다가 아마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몸은 전쟁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하나의 어떤 그 반응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 그 에너지 감당을 못하고 결국 우리 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폐혈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피 속에 병원체가 타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은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영양을 다 집중합니다. 그럼 다른 장기들이 작용 못해요. 그러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러지 잘 보게 되면 뭔가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뭔가 노출될 때, 꽃가루 알러지 있어요, 뭐 먼지 알러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다 외부로 노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알러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서 처방받으면 뭘 먹지? 알러지 인상 있잖아. 그죠? 그죠? 너 알러지니? 동생이 있어요. 항히스타민. 우리 동생은 항히스타민이야. 항이 뭔 뜻이야? 항. 대항만. 그래서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통증이 생겨요. 통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어올라. 혈관이 부어. 그렇죠. 부어오름. 우리말은 되게 좀 어떻게 부어오름이니까 영어는 그냥 스웨링 이런 데인데 우리말은 어떻게 쓸 수 없어요. 부어오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붉게 바뀌어요. 이것도 붉게 변해요. 영어는 그냥 레디시 이런 데인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열, 발열감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염증의 네 가지 증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통증 있죠? 통증은 아까 이야기했던 키닌 있죠? 키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증이 생기면 아프잖아. 그치? 자, 겉에 표면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안에서 터지는 뭐 안 했죠? 안에서 터져가지고 안에서 터져서 염증이 생기는. 그거는 다 죽인 다음에 다시 우리 몸에서 그걸 다 분해합니다. 그들이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죽은 세포도 있죠? 그 세포 조합을 다 분해해서 다 재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세포가 죽죠? 그럼 우리는 다 재생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이제 노화라고 하는 것, 노화를 보게 되면 노화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죽어나가는 세포가 많은 것이 바로 노화예요. 근데 세포가 죽을 땐 죽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말라 비틀어지는 곳이 있고 터져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는 세포가 말라서 죽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마치 그런 세포들이 그걸 분해해서 제작을 해요. 세포를 뭐 특별히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세포가 어떤 약물이라든가 충격에 의해서 죽을 때는 세포가 터져요. 그래서 세포를 보게 되면 아 얘가 자연사는구나 아니면 어떤 충격 외부 충격에 의해서 죽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세포를 죽는 걸 보면 알레르기는 후천적으로 되는 거 아니면 선천적으로? 글쎄요 아마도 천적인 영향이 좀 큰지 아니 글쎄요 아마 선천적 후천적 제가 이제 왜 이게 고민을 하냐면 그 저기 어린아이 그 피부에서도 그런 게 생기죠. 뭐야? 아토피. 그 아토피도 일종의 이런 면역반응이에요. 그래서 아토피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유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그러니까 어릴 때 외부 항원에 많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기 아토피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동남아 저기를 가면 아토피가 어렸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막 너무 많이 그렇죠. 나오면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한 거죠. 자기 스스로 어떤 면역력을 키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토피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불가능.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의 아빠가 일본에서 아토피 전문의였었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 그러는데요. 아토피 못 고친대요. 근데 그 친구도 아토피가 있었어요. 아빠가 아토피 전문의인데 저 일본에서 네 손가락 안에 있는 아토피 전문의예요. 근데 우리 아빠 못 고친다는데요. 근데 분명히 아빠는 나한테 못 고친다 그랬는데 방송 나가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게 모르겠어요 막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좀 지나면 크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큰 어른 중에 아토피는 없잖아요. 작은 성인 중에 청소년기 아토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큰 사람한테는 거의 아토피가 없고 어린아이들한테 좀 많죠. 원래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씻지 않고 열심히 아주 위생적으로 아주 더러운 환경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토피가 한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힘들어요. 자, 이렇게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이적 면역 한번 보자. 자,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저항성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비특이적 방어를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뚫렸어. 그 나쁜 놈이 우리 몸으로 들어왔어. 안 됐어. 이제 특공대로 투입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잘못하는 것이 바로 특이적 면역이에요. 특이적 면역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정확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놈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특이적 면역은 한 놈만 피는데 어떻게 피냐에 따라서 이 특이적 면역을 다시 두 가지로 분합니다. 특이적 면역을 다시 두 가지로 분합니다. 두 가지로 분하는데 한 가지는 세포성 면역. 세포성 면역이고 하나는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인데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의 가장 차이점, 우리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세포성 면역은 T림프가 담당합니다. T림프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B림프가 담당합니다. B림프. 그러니까 이 면역 반응의 주체가 좀 달라요. 세포성 면역은 T림프가, 체액성 면역은 B림프가 담당합니다. 이게 이제 주체가 다른 거고요. 방식도 좀 달라요. 자, T림프는 옆에 총을 차고 있어요. 총을 딱 차고 있단 말이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세포잖아. 그렇죠? 그래서 총을 딱 차고 있다가 안녕, 너 우리 몸에 있는 세포네. 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네. 넌 원래 우리 몸의 세포인데 너는 항원에 감염됐네?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야. 감염된 세포.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우리 몸의 세포인지 남의 세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잠깐 보자. 이거 책이 안 나온 건데 잠깐 볼게요. 좀 어려운 말로 주조직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 해요.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말이 어렵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영어로 MHC라고 해요. MHC. 자, 이 MHC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들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핵을 가진 세포. 핵을 가진 세포는 다 갖고 있는데 주 조직 적합성 복합체이죠. 복합체죠. 자꾸 못하나 지우 때문입니다. 예, 복합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있어요. 내가 내 몸에 세포가 있어. 지우 몸에 세포가 있지. 그렇죠? 똑같은 사람 세포야. 사람 맞죠? 사람 세포 맞죠? 그래서 사람 세포인데 내 피부 조직을 띄워다가 지우 세포 조직에다가 붙여놨다 치자. 어떤 일이 벌어져? 아니. 내 몸의 피부 조직이 얘 피부 조직이 가서 살지 못해. 왜? 얘 몸이 공격해. 그래서 똑같은 피부 세포잖아요. 똑같은 피부 세포인데 달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는 이렇게 세포가 여기 있죠? 핵이 있지? 그럼 세포가 표면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내 몸에 있는 세포고 지우 몸에 있는 세포는 이런 식으로. 다 모양이 어때? 달라.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세포도 이걸 갖고 있다고 하면 피부세포, 간세포, 쓸개세포, 식물세포 할 것이고요. 다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안녕 우리 몸의 세포, 우리 몸 세포, 우리 몸 세포 이거 같은 게 요게 바로 MHC야. 그래서 우리가 장기를 기증받거나 할 때 요게 비슷해야만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걸 무시해요. 옛날에는 장기 이식하려면 요 조직이 아주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이식할 수 있어.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띄어다가 다른 사람을 주죠. 그럼 그 사람 몸에서 난리가 나. 죽어. 면역 거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온 장기를 비자기 물질, 비자기 세포 이식해서 면역 반응에서 계속 공격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똑같은 조직 할 경우 막 10만 명, 20만 명에서 막 차고 막 그랬어요. 조직 다칠 수 있어요. 아주 드물게. 드물게. 근데 지금은 이걸 무시해요. 달라도 그냥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게끔 막아요. 그걸 이제 면역 억제제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걸 장기를 받은 다음에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로 먹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먹죠? 그럼 우리 보면서 저 뭐야? 다른 거네. 너 나쁜 항원이지? 하고 얘를 공격해요. 깜박하면 장기가 바로 죽는 거.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막 피부 이식 같은 것도 최대한 제 피부 예, 예, 빼고 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피부 이식 받고 면역 억제제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피부는 가난한 자기 피부예요. 다른 사람 피부 갖다 붙이면 뭐가 됩니다. 이게 다 달라. 이걸 바로 뭐라 불러? MHC라고 해요. 그리고 MHC는 요도 봐. 핵을 가진 세포를 갖고 있어요. 핵을 가진 세포는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우리 두 가지만 좀 가자. MHC 클래스 1이 있고요. MHC 클래스 2가 있어. 자, MHC 클래스 1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갖고 있어요. MHC 클래스 1은. MHC 클래스 2는요. 우리 몸의 일부 면역 세포들만 가지고 있어요. 면역 세포들만 갖고 있습니다. MHC 클래스 3도 있는데 MHC 클래스 3는 우리가 의미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하고 동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MHC 클래스 3는 놀랍게도 지구나 나랑 똑같아요. 그건 별로 영향가 없어요. 그것만 나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소나 돼지의 세포가 지구를 뒤겠다. 그러면 MHC 클래스 3가 다르게 갖다 그럼 이런 소나 돼지가 달라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3는 무침을 들었고 1하고 2만 비교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이 MHC 클래스 2를 누가 갖고 있어? 핵을 가진 세포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진 세포들은 서로 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없다. 세포를 주고받을 수 없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MHC가 없는 세포가 적용은 핵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없어. 그러니까 혈액형만 같으면 다 주고받을 수 있어요. 신의 선물이죠. 만약에 적극과 핵을 가지고 있다면 혈액이 똑같다 해서 줄 수가 없어요. 네. 망가져서 내가 피가 부족해 놓치고 확 뺏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동물한테 수혈받을 수 있어요. 반대입니다. 아, 그건 다 안 돼요. 예. 소나 돼지 달라요. 혈액형이 다 달라요. 아 예. 뭐예요? 또 뭐요? 선생님 저희한테 다 저희한테 이용할 다 수 주세요. 있는. 아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 죽어요. 너희 B형이잖아.
에이 맞네. 그래서 지금 항상 그러죠. 에이 그러죠. 자기 A형이라고. 자, 이게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요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한 몇 가지 봅니다.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자기 세포 인식. 누가 내 몸을 갖고 있는 세포인지 아니면 비자기 세포인지 구분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상온을 제시하는 것. 상온 제시하는 것. 자, 예를 들자. 자, 그래서 가장 망가져도 부담이 없는 것은 뭐죠? 이게 제일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제일 묵직하다. 이게 제일 부담이 지금 뭐냐? 이게 부담이 없어서 묵직하니? 자, 이 MHC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세포야. 그러면 내가 세포가 표면으로 다 들고 가는 거야. 내 몸 구성하는 세포들은 다 똑같은 길로 가는 거야. 다.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검사해요. 이거 안녕 인사 감사. 근데 어떤 놈이 이걸 주고 있어. 안녕, 너 비자기 세포네? 공격, 죽여버린다. 특히 NK 세포 만나죠? 그럼 얘는 바로 이거 너무 왜 다른 것도 있어? 이거 말도 안 해요. 그냥 죽여요. 그냥 죽여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정상적인 NK를 갖고 있어. 근데 왜 좀 이상해 얘가 좀. 그럼 죽여요 그냥. 근데 NK 세포는 굉장히 그냥 정상적인 세포들 많이 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 때문에 우리가 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들고 있단 말이야. 한 역할이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항원에 감염됐어. 그러면 내가 어떤 바이러스 감염됐다 치자. 그럼 바이러스는 내 몸 바깥에 있어? 안에 있어? 내 몸 안에 있지. 그럼 내가 어차피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나는 없어 죽을 거야. 근데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하니까 아니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라는 것을 항원을 밖에다 놓을 수 있어. 그렇게 딱 들고 있어.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T 림프가 권총을 차고 들어가는 거죠. 자, 림프가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T 림프야. T 림프면 안녕 인사받는 얘가 그랬죠. 내가 총 꺼내겠지. 그럼 얘가 지우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내가 총 꺼내겠죠. 맞아, 나 감됐어. 나 총 꺼냈지. 지워야겠죠. 주저주저 빨리 쏴. 빨리 쏴. 그리고 이제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어 딴 걸로 그렇죠. 화면이 딱 바뀌고 진미가 졸고 화면이 딱 바뀌다 갑자기 총소리가 탁 나는 거죠. 새가 탁 나가는 거죠. 완전 여기 드라마란 말이죠. 뭔지 알겠어. 그게 바로 누구야? 여기는 T 림프. 그러면 자 봐봐. 그러면 우리 책에서 그냥 T 림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세히 설명 안 되는데, 자, T 림프는 주로 어떤 놈을 죽이냐면 감염된 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정상 세포 때 감염된 세포. 그럼 세균에 감염된 거야?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야? 세균에 감염된 거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야.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 증식합니다. 그렇죠? 아까 내가 세균 너무 등치가 커서 쉽게 죽지 않다 그랬지? 주로 세균 죽이는 것들은 여기 있는 A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보치라미티라든가 그 다음에 NK세포라든가 이런 얘들이 주로 죽입니다. 이런 림프가 세균을 죽이는 건 되게 버거워요. 되게 힘듭니다. 아무튼 얘가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와 감염된 세포를 분간하는데 그것은 MHC 표면에 발각되는 항원 결정기가 노출되지 않나? 이걸 보는 거죠. 만약에 MHC가 전혀 달라. 그러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인데 감염됐어. 그럼 보면 되잖아. 몇 초까지만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떨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쏘라고 쏘죠. 그렇죠? 바로 그냥 영과 쏘죠. 그냥 세번 쏩니다. 자, 이게 바로 T 림프예요. 자, 그럼 B 림프는 우리 몸을 어떻게 더 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B 림프라고 치자. 내가 직접 나대지 않아. 내가 하고 힘을 쓰게 되면 내 몸에서 작은 알갱이들이 쫙 빠져나가. 마치 요즘 전쟁 영화에 나오는 그 드론처럼 몸에 수백 수천 개의 뭔가 알갱이 쫙 빠져나가. 쫙 빠져나가서
얘가 나쁜 놈이지. 얘를 벌 때처럼 발견해서 얘를 죽여. 그 작은 알갱이, 내부에서 빠지는 작은 알갱이. 그 작은 알갱이 바로 뭘까? 그 작은 알갱이 뭘까? 항체야, 항체. 그래서 이 비림프는 항체를 분비해서 항원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비림프. 그러니까 한 방식은 다르지. 차가차가 하자. 면역까지 하는 거죠. 전쟁 영화야, 안 되는 거는. 그거 몇 분에 끝난 거야? 45분. 오늘 저 시험 보는 날인데 45분이야? 시험 안 봐요. 아, 그냥 안 보구나. 그러면 영재반 시간표하고 과거반 시간표가 별개야? 대단하죠? 정용 시간은 달라? 그거는 똑같은데. 오늘 뭐 시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주태예요. 근데 화요일에 안 봤죠? 오늘 안 본다고 하실 거. 니네 오늘 주태 안 봐? 야, 아, 다음 주에는 안 보죠. 다음 주에 오죠? 네? 곧볼것 같은데. 망해. 그냥 기라키아를 봤는데 여러분 똑같은데 45분에 끝나네? 네, 45분에 끝나네. 똑같이. 10시 끝나서 이제 친구구나. 자, 면역과정 보자. 면역과정. 자, 여기에 항원이 있어. 항원이 이렇게 있고, 항원 표면에는 이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작은 돌들이 이렇게 나있죠. 우리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항원 결정기라고 그러죠. 항원 결정기라고 그러죠. 얘는 그왜 뭐를요? 이 하원의 저기로 아, 그 항원마다 생김새가 다 똑같을까? 제약할까? 제약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판단할 때는 이걸 가지고 얘가 어떤 항원이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항원 결정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원래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거와 다른 얘가 뭐 특성을 갖고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얘를 보면서 이렇게 인지하니까 항원 결정기라고 부르는 거다. 얘가 그러게 되면 얘를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여기는 데이세포. 데이세포가 얘를 잡아먹어요. 이게 배식세포. 데이세포고 얘를 잡아먹거든. 식세포잖아요. 잡아먹은 다음에 아기자기를 씹어먹어요. 분해되겠죠. 박살나서 흩어지겠지. 흩어졌는데 얘가 면역세포지. 얘는 뭘 갖고 있냐면 MH 클래스 2를 갖고 있어요. 이 표면에다가 MH 클래스 2를 갖고 있는데 얘를 잡아먹은 다음에 MH 클래스 2에다가 얘를 인지할 수 있는 항원 결정기를 갖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지우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데이세포야. 그럼 얘를 죽였어. 그래서 제거했어. 제거한 다음에 얘를 인지할 수 있는 물병을 밖에 꺼내면서 다른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이거 가진 놈이 나쁜 놈이야. 이거 가진 놈은 좀 공격해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항원 결정기를 말이야. 항원 결정기를 갖다 대고서 외부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알려줄 때 소리칠까? 나 대식세포인데 하고 외칠까? 그건 아니겠지. 얘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분리되는 신호 전달 물질을 분리하는데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분리되는 신호 전달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토카인이라고. 사이토카인. 처음 듣나? 코나들 있잖아. 사이토카인 폭풍 막 그러잖아. 아, 뉴스 안 봐? 얘가 사이토카인을 분리합니다.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즉 림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걸 분비해서. 근데 이 사이토카인은 사실 추천할 만한 단어 아니에요. 왜냐면 사이토카인은 그냥 광범위한 물질이야. 그냥 세포 사이에서 분비되는 신호 전달 물질을 다 통칭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의 구체적 명칭은 인터루킨이에요.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T림프가 활성화되는데 이 T림프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TH셀과 TC셀이 있어요. TH셀은 고조 T림프, 고조 T림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TC셀은 세포 독성 T림프, 세포
독성 T 림프를 보여요. 근데 이 대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T 림프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때 활성화되는 림프가 보조 T 림프입니다. 보조 T 림프가 활성화돼요. 활성화된 다음에 이렇게 항원 결정을 인식해요. 이게 이제 보조 T 림프. 보조 T 림프고요. 이 보조 T 림프가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된 다음에 얘가 항원을 인지해요. 항원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벌써 분석하기 시작해요. 이놈이 어떤 놈이고 어떤 성을 갖고 있는지 그 정보를 단해한테 알려줍니다. 얘를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기 내가 이 중에 데이터가 치자 외계인 침투했어. 그래서 최고 막 싸운 거야. 막 싸우고 난 다음에 외계인 씨 하나 끌고서 장군한테 간 거죠. 외계인 씨를 끌고 가서 장군 외계인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놈이냐?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한테 보여줘. 그럼 그 장군이 그 외계인 약점이 무엇인지, 그쵸? 강점이 무엇인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장군들한테 명령을 주는 거죠. 그쵸? 요게 바로 보조팀이니까 사원 인식한 다음에 이런 게 약점이 이런 거네? 그래서 나머지 장군들한테 알려줍니다. 그 장군이 누구냐면 C 림프구하고요. B 림프구한테 알려줘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C 림프구와 B 림프구한테 알려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C 림프구와 B 림프를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킨 거고요. 요 활성화시킨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C 림프구와 B 림프를 활성화시켜요. 자, 활성화시킨다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얘네가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이제 취득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을 공격해야 되는지 그 정보를 파악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림프는 돌아다녀요.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감염된 세포가 있으면 감염된 세포가 있죠? 감염된 세포가 있으면 죽여버려요. 세포 독성 물질로 세포 독성 물질을 가지고 세포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얘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세포 독성 물질을 좀 단식에서는 사이토톡신이라고 해요. 톡신이 뭐야? 독이잖아. 그렇죠? 사이토가 세포라는 뜻이야. 그래서 세포 독성 물질 사이토톡신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퍼포린, 그랜자인 이런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비하게 되면 이 감염된 세포를 퍼쳐주기. 그랜자인, 퍼포린 또는 그랜자인을 분비해서 감염된 세포를 죽여요. 퍼쳐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렇게 총을 쏜다는 얘기, 이렇게 총이나 마찬가지로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이렇게 감염된 세포를 죽인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여기서 언급했지 얘네를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비림프가 보자. 아까 비림프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어요. 자, 이 비림프라고 하는 것은 항체를 분비하는 거야. 항체를 분비하는데 얘가 항체를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떤 항체를 분비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여기에 보조티 림프의 작용을 받아서 이 비림프가 결정을 해요. 어떤 항체를 만들어야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한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형질세포. 이 형질세포가 뭔데요? 형질세포는 비림프가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아직 어떤 항체를 만들지 결정이 안 됐고 얘는 어떤 항체를 만들지 결정을 한 세포를 가지고 형질세포입니다. 이 형질세포가 뭔가를 분비해요. 뭘 분비할까? 항체를 분비해요. 항체를 분비해서 항원을 분비해요. 이것을 바로 뭐예요? 액성 면역. 왜 체액성 면역이냐면 항체가 우리 몸에 혈액을 따라 이동하면서 공격을 하잖아. 그렇죠? 체액성 면역이고 얘는 T림프가 직접 가서 공격하니까 세포성 면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이 B림프가 형질세포로 업그레이드 될 때 그 중에 일부 세포는 기억세포라고 하는 쪽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형질세포는 뭘 만들어? 항체를 만들지. 근데 이 기억세포는 표면에 항체를 꽂고 있어요. 항체 딱 꽂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항체를 분비해서 항을 공급하는데 얘가 항체를 딱 갖고 있다가 만약에 한 몇 달이 지났어, 몇 년이 지났어, 지난 후에 다시 항원이 들어오지. 그러면 얘는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맛보고 뜯어보는 과정 없이 바로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세포라고 하는 것은 2차 면역의 대결, 2차 감염의 대결이고요. 기억이 지속되는 기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항원의 등급에 따라 달라요. 여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아예 또 사라지는 게 있고 계속 기억되는 게 있고 그 질병의 병원치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어떤 병원치일 때 오래 남고 어떤 병원치일 때 기억 금방 사라지냐 그건 아직 잘 몰라요. 우리는 면역에서 아직 풀지 못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2차 감염 대비하고요. 기억세포는 시간 지난 후에 만약에 항원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할 수 있어요. 왜? 벌써 항원에 대한 정보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백신. 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약한 항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약한 항원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몸에는 약한 병에 걸리게 되고 우리 몸에는 두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는 항체가 생성이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짜 그 병원체에 들어갔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백신. 이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비필형 면역. 여기가 비필형 면역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필형 면역. 자, 전체 그림이 좀 그려주십니까? 네. 주소 이해되죠? 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시간이고요. 이거 우리 몸에 생성되는 항체수라고 하자. 항체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렇게 퓨전 면역과 파악하는데 퓨전 면역이 진행되려면 이전에 봤듯이 비퓨전 면역이 진행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진행될 수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요 정도 시기에 몸 속에다가 항원 A를 주사했어요. 병원제를 주사한 거지? 그럼 우리 뭐가 생길까? 항체가 생기죠. 그렇죠? 항체 생기는데 딱 집어넣자마자 바로 생기니까 아니요. 좀 시간 지나서 이때 항체가 서서히 친다요. 그러면 이때 분명 집어넣을 때는 이 시기인데 일정한 시간 동안에 우리 몸에 항체가 안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 전에 비퓨전 면역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퓨전 면역이 선행되는 요 간염부터 실제로 이제 항체 만들어진 요 시기를 우리 뭐라고 요 시기를 잠복기라고 해요. 잠복기라고 하고요.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뒤에 항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다 죽였어. 다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항체가 서서히 줄어들어. 항체의 수가 항체에서 서서히 줄어드는데 요때 말이야. 요때 다시 항원 A와 항원 B를 동시에 집어넣었어요. 또 다른 항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항체 A는 집어넣자마자 잠복기 없이 어떻게 바로 폭발해준다. 이게 항체 A죠. 항체 A고 항체 B는 일정한 시간 지났는데 여기서부터 항체 B가 서서히 친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항원 A만 보자. 항원 A만 보게 되면 얘가 1차 면역이죠. 1차 면역이고 두 번째 항원 A를 집어넣을 때가 이때가 2차 면역이었는데 1차 면역에 대해서 2차 면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잠복기에 있다 없다. 잠복기가 없다. 왜?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항체 생성수가 없다. 매우 빠르다. 왜 그러냐면
항원 A가 들어왔을 때 요 시기 때 우리 몸에는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항체하고 또 뭐가 만들어져? 기억세포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이때는 항체하고 기억세포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원이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우리 몸속에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빠르게 면역 반응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요 분명히 항원끼리 같이 넣는데 항원끼리는 세우셨게 항체 하나 갖고 이거 좋다 그거 좋다고 항은 특이성 가지고 있다. 항체 A는 오로지 무엇에 대해서만 항원 A에 대해서만 공격한다. 항체 B는 항원 B에 대해서만 공격한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가 바로 얘가 1차 면역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집어넣어준 항원 A가 내가 실제로 이제 그 병에 걸렸어. 그럼 이게 자연면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병에 걸리지 않고 백신을 맞았다면 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된 항원을 몸에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항체와 기억세포를 생성시키는 것이 바로 백신이라는 거죠. 이게 백신입니다. 이게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은 항체를 넣어줄 거야, 항원을 넣어줄 거야. 항원을 넣어줄 거야. 항원을 넣는데 심심을 넣어줄까, 약한 걸 넣어줄까? 진짜 심한 넣으면 바로 걸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약화된 항원을 체내에 주사해서 두 가지를 만든다. 항체와 기억세포를 생성시키는 것이 바로 백신. 백신은 기억세포의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효과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한 번 백신 맞게 되면 영원히 하는 게 있고요. 일시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접종을 해야 될 것도 있고 한 번 맞으면 끝이거든요. 꼭 저거죠? 폭력인가요? 그건 한 번 맞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약효 이제 다 됐다 또 막 하는 거죠. 감염사가 여러 번 맞는 거지. 자, 그럼 백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지민이가 조금 늦게 나섰는데 다시 아니야, 지민이 졸지 않았어, 그렇지? 이유는 안 되고 현우는 정말 졸지 않아. 현우 좋은 거 한 번도 못 줬는데 아니야, 난 현우 좋은 걸 한 번도 못 줬거든.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렸습니다. 현우 눈뜨지 않는다. 분명히 지금 눈뜨지 않는 것 같아. 자,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신. 영어로 썼습니다. 영어로. 지금 다 읽을 수 있죠? 네, 백신. 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항체를 넣어주는 거야,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항원인데 진짜 항원? 아니요. 약화된 항원. 약화된 항원을 우리 몸에 주사하는 거죠. 그럼 항원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뭐가 생겨? 항체도 생기고 기억세포도 생성돼요.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하게 되겠죠. 이거가 백신. 근데 백신의 종류 두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원래 두 가지였는데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설명할 겁니다. 세 가지까지 설명하게 되면 너무 얘기가 많아지니까. 첫 번째는 생백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백신이 있어요. 자, 생백신과 사백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생백신은 항원이 살아있어 죽었어요. 살아있는 항원이죠. 그렇죠. 죽어보고 사백신은 죽어있는 죽은 항원이죠. 의미가 있어요. 다음 설명할게요. 죽은 세포, 죽은 항원입니다. 가격은 어디에 더 비쌀 것 같아? 어떻게 더 많이 넣어야 돼? 죽은이. 그 이유가 뭡니까? 얘는 살아있는 항원 죽었는데 심시 항원 죽었죠? 아니요. 그거 다 죽여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가 항원에 시작. 지구처럼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이 넘치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넘어지겠지. 얘는 항원에 들어가면은 얘가 다 죽여놓는다. 밥도 굶기고 추운 데 넣었다, 더운 데 집어넣었다, 막 pH 변화시키고 얘가 막 정신없이 막 해롱해롱 할 때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직은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반이 단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주사를 맞는 사람이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이라면 드물게 부작용의 위험이 좀 크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작용의 위험이 좀 네. 그래서 완벽히 우리가 거의 다 죽였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또 잘 벗는 놈 있잖아. 그렇죠? 특이하게 지우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작용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비교적 적어요. 가격도 절반. 만들기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죽진 않았으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주사하게 되면 추가 접종이 필요 없어요. 한 번만으로도 금방 항체와 지역세포를 생성합니다. 이게 죽은 항원이야. 자, 죽은 항원인데 죽었기 때문에 부작용의 확률이 어떨까? 적겠죠? 근데 얘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왜 가격이 비싸냐면 그냥 항원을 죽인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우리 모두 면역반이 오지 않아요. 죽은 걸 집어넣어요. 근데 이 기술의 핵심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활성은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성은 없지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시켜야 돼요. 그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워요. 다 죽여놓지만 우리 몸에서 내가 살아있는 걸로 착각해서 면역 반응이 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들기 어렵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아무튼 죽은 상태에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살아있는 것처럼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추가 접종을 좀 해야 돼요. 그 몸이 약한 사람만 살아있는 그거 맞는 거. 이거 질병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작용이 나도 죽진 않는다. 그냥 그게 걸리도 이제 죽진 않아. 그럼 그냥 생명치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부작용이 나도 실제 대비에 걸리지. 그럼 치명적이야. 그럴 때는 뭐야? 사회를 치는 거죠. 뭐가 글쎄요, 그 병은 어떤 게 대체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사 예방주사 맞을 때, 백신 맞을 때 추가 접종하는 거 있죠. 1회 맞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의 맞는 백신은 다 사료이에요. 우리는 생물치 않았어요. 너무 부작용 때문에. 가격은 우리는 좀 살죠? 네, 그러니까 사료이 네.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백신이라고 안 하려고 안 할까 했는데 직업 만족도 세상에 네? 직업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이런 아니요, 이 유전자 백신은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배우지 않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유전자 백신은 이제 여러분과 해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유전자 백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항원을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유전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원에 관련된 유전자를 우리 몸에 집어넣습니다. 항원 유전자는 우리 몸에 주잖아요. 그러면 항원 유전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항원 결정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항원 결정기를 만들고 그 항원 결정기에 대응하는 항체가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부작용 없는 것보다도 이게 유전자 백신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생백신과 타백신권에 백신 하나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10년 만들 수가 있는 게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임상 시험을 보통 길게 하면 한 10년 가까이 합니다. 백신 하나 만들면 10년 정도 걸려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류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끊임없이 새로운 신종 질병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신종 질병이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종 질병 등장 속도 대비 백신의 개발 속도가 돼요. 너무 느린 거예요. 항상 뒷북 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할 수 있어요. 그 위강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유전자 백신인데 유전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원 결정기를 내가 원하는 코드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원 결정기에 단백질 조성을 하면 내가 염기별로 쭉쭉쭉쭉쭉 해갖고 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 있지. 그 코로나 백신이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유전자 백신이에요.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1년 걸렸죠. 그렇죠? 요즘 10년 걸렸는데. 근데 그게 최초로 만드는데 1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플랫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은 1년 이내에 새로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처음에 백신 발동 말고 또 도료명을 만들었다 해서 또 새로운 백신 나왔다고 또 만들어 했던 거 기억납니까? 해나죠? 순식간에 네. 금방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백신계 게임 체인저라고 해요.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과학계였어요. 유전자 백신은 홍해 백신이라고 불렀고요. 아마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한 20년 내에는 유전자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코로나가 터졌죠? 돈과 인력과 땀과 노력을 다 집중했죠? 1년 만에 만들었죠. 유전자 백신. 그래서 이 유전자 백신은 굉장히 우리가 꿈꿔왔던 백신인데 좀 사소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100% 안전하다. 이론적으로 안전해요. 근데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것이 유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우리 몸에 봤을 때는 외부 유전자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백신 터졌을 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백신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스트로제네카라는 백신이 있었어요. 기억합니까? 아스트로제네카. 그러면 아스트로제네카라는 백신이 있었는데 그 아스트로제네카라는 백신은 DNA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DNA 집어넣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RNA 백신이에요. RNA는 굉장히 쉽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너도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부작용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아직까지 100% 안정성이 검증이 안 돼 있어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찬반 양념이 좀 뜨겁고요. 이게 뭐 대부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을 보태고서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아무튼 유전자 백신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백신 대표 예로서는 코로나 백신으로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더나 백신 있죠? 모더나 백신 또 살균자 아이들 백신 보통 자기가 맞은 백신 나는 게 맞아. 너 활자 맞았잖아. 우리 뭐 저희 안 맞아. 저희는 그 나이는 나이에 안 맞는 거 거예요. 백신 나이가 아니죠. 그 백신 어린 아이들은 백신 안 맞았어요? 네, 어린이 안 맞았는데 그때 초남이어가지고 그때 어린애들은 잘 안 걸렸나? 네, 그것보다 약간 막 백신에 대한 그 약간 부작용 그런 게 열만 열만 거의 한 5학년 때인가 그 5학년부터 접종 가능 뭐 이렇게 했는데 거의 맞아 안 그때 했어요. 선택적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처음 나온 백신의 유형이다 보니까 조금 그랬었죠. 네. 자, 그럼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야, 예방하기 위한 거야? 예방. 예방을 목적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면역 혈청요법이라고 해요. 면역 혈청요법. 지금 학교한 거 아니죠? 얼마나 재밌어. 전쟁 게임 해놓지. 얼마나 재밌어. 하품하면 진짜 내가 TV 프로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 중간에 띄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자, 면역 혈청요법. 시각적인 가사 쓸 수 있겠네요. 지금 짱 무서워요. 면역 혈청 혈청요법이라고 해요. 여기 혈청야자가 나오는데 혈청이 어떤 거냐면 시험관 이렇게 있잖아. 피를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원심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밑에 무거운 세포 성분들이 가라앉겠지. 피가 액체물이 위에 떠요. 밑에 가라앉아서 우리 혈구라고 해요. 혈구라고 하고 위에 쓴 거를 뭐라고 해요? 혈장이라고 해요. 혈장이라고 하는데 이 혈장 성분 안에 보면 피가 응고되는 응고당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혈장 성분으로부터 응고 성분을 제거하는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혈청이라고 해요. 혈청. 그러니까 왜 혈장과 혈청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상업적으로 뭔가 만들었을 때는 혈청이라고 해요. 혈청이라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애들이 잘 알아요. 영어로 쓰겠습니다.
뭐야? 세럼. 세럼. 어디서 많이? 얼굴에. 화장품 볼 때 원료를 많이 써. 그래서 화장품 보면 비싼 화장품 보면 세럼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 세럼이 바르면 혈청성, 피해 성분이 풍부한 영양이 피를 바르는 거 맞죠? 근데 거기 화장품이랑 우리 피를 만들었어요. 이러면 진짜 진짜 비싸, 야 이거 좋은데 막 사지 않겠지, 그렇지? 통과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세럼이 함유됐어요라고 얘기했죠. 뭐 좋은 건다 하는데 실제로 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혈청요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냐면 감염돼서 극복한 사람 몸속에서 항체를 추진 겁니다. 감염자 있고요. 감염자로부터 항체를 추출합니다. 지금 저 혼자 돼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요. 잘 익은 사람이 반팔 TV. 자, 여기 항체를 추출하고요. 요 항체를 환자에게 추출합니다. 요거를 바로 면역 혈청요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 효과가 없고 왜 효과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게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한테 효과가 없었어요. 실제로 코로나 터졌을 때 그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어떤 걸 했냐면 코로나 감염이 돼서 극복한 사람 몸속에 항체를 존재하겠지? 그 항체를 모았어요. 그래서 환자 걸린 사람한테 한번 줘봤어. 효과 있었어? 없어. 효과 없었어요. 그 실패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없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체를 환자 몸속에 집어넣는데 이런 경우는 이 환자가 항체를 흡수하게 돼요. 근데 이 항체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될까? 아니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항체가 다 소멸되게 되겠지. 왜 기억 세포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면역 혈청 요법은 예방을 목적으로 한 거야? 치료를 목적으로 한 거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면역 혈청 요법. 효과는 지금도 잘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좀 랜덤이고요. 아직 면역에 대해서 우리 과학계가 아직까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한 5대 끝나자면 네. 84분입니다. 이 1분 동안 리레스 하시고요. 자, 7, 8주 되겠죠?